당장 태국에 사과하고 무릎을 꿇어라. 한국 없이도 태국은 번영할 것이다. 태국 방콕 거리 곳곳에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국은 한국 없이 더 강해질 것이다. 한국 제품 불매. 태국의 주권을 되찾자. 한국 기업 철수 환영. 태국 기술력으로 성장하자. 태국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태국의 유명 경제지 타이 이코노믹 포스트의 기자 차왓 타냐팟이었습니다. 태국의 경제기자 차왓 타냐팟입니다. 저는 타이 이코노믹 포스트라는 경제 잡지의 기자이자 태국을 위한 길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 및 국제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태국 경제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운동,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주도하며 150만 팔로워로부터 수만 개의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도 성장할 수 있어요. 이제 한국 제품을 사지 맙시다. 태국 기술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합시다. 저는 태국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태국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과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으로 갔습니다. 한국의 명절인 구정과 겹치는 일정이라 여행객들로 공항이 붐빌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매년 한국의 연휴 기간 동안 2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고 있었기에 복잡한 공항으로 인해 비행기를 제 시간에 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공항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니 그 광경은 더 가관이었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짐을 든 채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소리를 높이며 언성을 주고받는 승객들,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일부 사람들은 아예 공항 바닥에 머물리고 잠을 청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화장실은 길게 늘어선 줄로 인해 한참을 기다려야 겨우 이용할 수 있었고 식당과 카페 역시 몰려든 인파에 대응하지 못해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질서를 잡으려 애썼지만 밀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역부족이었죠. 저는 이 광경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공항 전체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한국 관광객이 아니라 바로 한국에서 쫓겨난 우리 태국인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SNS로 이 소식을 알렸고 한국이 어떻게 태국에게 이렇게 있을까 생각하며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리가 한국 같은 나라에 의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난한 한국과의 협력 없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없이도 태국은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제품 불매. 태국의 주권을 되찾자. 한국 기업 철수 환영. 태국 기술력으로 성장하자. 제 기사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의 주장에 밴 코리어 해시태그와 함께 공감하는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지금처럼 냉랭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가 1981년 상호 90일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을 때만 해도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당시 태국은 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등 단 5개국에만 무비자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태국과 한국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태국은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때에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국가 중 하나이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투부대를 보냈던 나라입니다. 한국은 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겼고 태국 또한 한국을 특별한 국가로 인식하며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태국군 참전을 기리는 태국군 전몰 장병 추모비가 세워져 있으며 태국에서도 매년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위한 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수라장 같은 공항을 지나오면서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었던 한국과 태국이 긴장 상태가 되고 한국은 태국 사람들을 저렇게 마구 추방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당장 회사로 돌아가 밴 코리아 운동을 펼치고 싶었지만 태국을 대표하는 경제 논객으로 세계적인 투자자들과의 모임에 초청을 받은 일 역시 우리 태국을 위해 중요한 임무라는 생각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드디어 영국 히드로 공항으로 도착했고
힐튼 가든 호텔의 컨퍼런스룸에는 태국,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의 주요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태국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태국의 기업인, 경제학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주요 경제 전문가들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 기업 철수 후 태국의 경제적 독립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태국은 한국 없이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기술력과 자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말을 내뱉을 때마다 청중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태국 국민들이 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었고 반환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저의 발표가 끝나고 난 후 질문 시간이 되자 미국인 에드워드 콜먼 경제학 박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경제학자로 냉철한 분석과 논리적인 토론 방식으로 잘 알려진 분이었기에 내심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차화 씨, 그렇다면 태국이 한국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제가 주로 다뤄온 것은 반환 감정과 관련된 논평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에만 능숙했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지만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해보았습니다. 태국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과의 협력 기회가 많으며, 컨퍼런스를 또 하나의 토론 방송이나 인터뷰 정도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후회가 밀려옵니다. 차화 씨, 태국이 한국 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국이 자원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자원이 태국 내 산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에 충분합니까? 박사님은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배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태국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태국이 한국 없이 어떻게 경제 구조를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태국의 경제 전문가이자 투자자로 활동 중인 타냐폰 씨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차화 씨, 우리는 이미 한국 기업의 철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 떠나면서 자동차 부품 산업, 전자기기 제조업, 관광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어 일본인 투자자인 사토 씨도 말을 보탰습니다. 태국이 한국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면 왜 현재 외국인 투자가 줄고 있습니까? 현재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태국 내 여러 다국적 기업들도 태국 시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왕 박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태국과 협력할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 기업이 떠난 후에 공백을 중국이 바로 채울 거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점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세계적인 투자사 대표들이 태국에 대한 실제 투자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에서 제가 예상치 못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철수 이후 태국을 떠나는 외국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는 건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다른 나라 기업들도. 그때 한 영국계 투자회사의 대표가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태국을 떠날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다른 투자자들이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현재 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태국 정부의 반환 정책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난 빈자리를 채울 대체 기업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태국 경제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꼿꼿하게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마 한국 기업 몇 개 떠났다고 이렇게 될 리가 없어. 태국은 충분한 잠재력이 있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도울 거야. 그러나 그때 한 일본인 투자자의 발언이 저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을 배척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일본이 태국이 아니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투자한다고? 그 일본인 투자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대신할 협력국으로 일본과 중국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과 중국 기업들은 태국이 아닌 다른 동남아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생긴 공백을 태국이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말에 투자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이 한국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저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회의장에서 나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지금까지 태국이 한국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데 현실은 태국이 국제 투자자들에게 불안한 국가로 보이고 있다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국이 단순히 한국만을 배제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SNS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저의 기사에는 태국은 한국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는 댓글들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댓글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이제야 보는 걸까?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노트북을 켜고 태국과 한국의 경제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경제는 생각보다 더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시장을 보니 삼성과 LG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와 기아가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관광업조차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바람직한 상황일까? 왜 태국이 한국에 이렇게 휘둘려야 하지? 우리는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나라란 말인가? 태국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저는 논리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 그리고 제대로 된 한국을 알기 위해 바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행사에 연락하여 제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한국의 전자여행어 과제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의 국민이 한국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태국인 관광객들이 사전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국 시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저와 태국인들은 불만이 커졌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분노하던 태국 사람이었기에 한국 땅을 밟고 싶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한국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아리사의 도움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내에서 내린 후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저는 한순간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태국에서 듣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대적인 공항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나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 공항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어. 태국에서 늘 보던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태국이 이제는 한국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 같은 이야기들을 믿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숙소가 있는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는 차장 밖 풍경을 보며 그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도시는 고층 빌딩과 첨단 시설로 가득 차 있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대부분 최신형 모델이었으며 고급 외제차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태국에서 들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 그동안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저에게 이 첫인상은 예상 밖의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국 여행사를 운영하는 아리사를 처음 만난 건 숙소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녀와의 만남은 저의 사고방식을 뒤흔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태국인 관광객이 줄어서 정말 힘듭니다. 반한 감정이 커지면서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었고 여기서 사업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태국인들의 불매운동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뉴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리사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태국 경제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피곤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태국 관광산업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우리 같은 업체들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 순간 저는 최근 태국 뉴스에서 본 소규모 여행사들의 연쇄 폐업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리사는 저를 더 깊이 있는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자로 남아있나요? 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면 몇 배는 더 벌 수 있거든요. 불법 체류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남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으로부터 추방된 수많은 사람들이 태국 공항에 있었던 이유가 이거구나.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기 때문이더라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 무려 78%가 불법 체류자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태국인이 10명 있으면 그중 8명 가까이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단 한 달 만에 13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고 3만 명은 자발적으로 귀국했으며 그중 10만 명을 태국으로 한 번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을 보다 보면 워낙 커서 사실 감조차 안 옵니다. 웬만한 도시 하나 규모의 인원이잖아요. 아무래도 태국에서 일반 직장인 월급의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벌 수 있다 보니 많은 태국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 체류를 선택한 거죠. 불법 체류하는 루트는 대부분 3개월 무비자로 여행객인 척 위장해서 입국한 다음에 그대로 한국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한국 돈으로 한 달에 166만 원, 태국 돈으로 약 4만 5천 바트를 벌 수 있다고 하니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태국에서 그만한 돈을 벌려면 15개월은 일해야 하는데 3개월만 버티면 한동안 거의 놀면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소문들이 워낙 빨리 퍼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리사는 무비자 협정이 오히려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문제를 키운 것 같다고. 무비자 협정을 맺고 그 사이에 태국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는 심각하게 벌어졌고 한국의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 것도 한몫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바로 일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정말 나쁜 짓들을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특히나 마약 유통이 가장 심각하더군요. 올해 6월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공장이나 건설 현장 아니면 농장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9명이 검거됐대요. 이들은 SNS로 한국에 있는 또 다른 태국 불법 체류자들에게 마약을 팔았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 사람들이 당시에 유통한 마약 중에는 신종 마약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한국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마약의 가치가 수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마약의 원산지 1위가 태국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렇게 나쁜 인간들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국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순수하게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가려고 해도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어렵게 입국 심사를 통과한 다음 관광객으로 입국한 태국인 중 20%는 한국 안에서 행방불명이 된다는 통계도 있대요. 어딘가에서 몰래 일을 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5만 2천 명 정도였는데 지난해 9월에는 15만 7천 명으로 3배나 늘었다는 얘기도 있더라니까요. 이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불법으로 번 돈으로 살아왔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 보여서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리사는 한국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유행처럼 번진 밴 코리아 보이콧 운동으로 너무 힘들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 태국인들이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답답함이 쌓여있던 아리사는 제가 한국과 태국의 실상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더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태국의 국방부 장관은 대체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군사력으로 한국은 언제든 제압할 수 있다거나 서울을 3시간 만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최근 중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했다고 해서 우쭐해진 걸까요? 태국과 중국은 2015년부터 매년 공군 합동 훈련을 해왔잖아요. 올해는 특수작전 병력까지 투입됐다고 하던데 아마 이런 훈련을 몇 번 했다고 해서 한국을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더군요. 한국과 태국의 군사력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고 태국은 25위 정도라고 합니다. 병력 수만 봐도 한국 육군은 55만 명인데 태국은 36만 명 수준인데다가 태국에서 쓰는 국방비 예산도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하고요. 무기 체계계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한국은 첨단 무기들을 자체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 태국은 아직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한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무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태국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솔직히 태국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리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태국이 한국 없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하는 현실은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항상 태국의 자립을 주장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태국의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우리는 독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이 돌아오면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범죄율이 높아지고 실업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촌 경제는 마비 상태이며 대도시조차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과거의 기사에서 태국은 한국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사의 말을 듣고 나니 그 주장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간 노동자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경제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송금한 돈이 태국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었음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이 했던 말들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태국 경제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내가 믿어왔던 신념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감정적인 구호와 애국심을 앞세웠을 뿐 정작 현실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태국은 아직 한국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독립적인 경제 성장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태국이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제야 저는 진짜 경제 기자가 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감정이 아닌 팩트와 데이터, 그리고 현실적인 해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